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8월 26일 자정인데요. 27일 오전에 올릴 영상입니다. MBN하고 코리아 리서치에서 조사한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요. 윤석열이가 이재명의 오차 범위 내에서 역전을 했고 윤석열 지지율이 30대에서 급등을 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분석을 하고요. 물론 MB에서 하는 분석하고 저하고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홍준표가 확실한 범보수 대선 후보 중에서 2강 체제로 안착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고, 왜 유승민인가, 왜 유승민은 인기가 없는가, 그 영상을 찍었으니까요. 올렸습니다. 26일 저녁 때 그거는 보시고요. 유승민의 문제점은, 그리고 유승민의 장점도 보시고, 고고TV는 지금 현재 우파 유튜브 100개가 있다면은 99개가 윤석열 세몰이 윤석열 막가파식으로 대통령 만들기에 들어갔는데요. 고고TV가 무식한 고고TV가 왜 자꾸 윤석열을 비판하면서 비판적 지지라 그러는가 하는 문제는요. 이 경선은 흥행이고 흥정이고, 그 다음에 경선은 싸움 과정입니다. 그래서 흥정과 싸움이 동시에, 흥행과 싸움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경선 과정이고, 나중에 여야 1대1 구도가 되면 그때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검증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래도 국민들이 최선의 선택을 하는 후보를 만들어 보자 하는 방송이고,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고고TV가 우리 국힘 쪽에서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든 100% 무조건적인 지지를 할 수뿐이 없어요. 제가 좌파 방송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알고 들으셔야 되고, 그래서 윤석열이가 절대 강자다. 가치와 상식과 공정과 정의에 있어서 그게 모두 가치만 빼고 공정과 상식과 정의를 윤석열이가 그 선점한 아젠다였잖아요. 근데 그것을 윤석열이가 이준석 대표와 2030과 중도층과 합리적 보수를 공격하면서 윤석열 스스로가 정의와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무대뽀로 국힘의 대선 후보가 되고 추천을 해달라 이러니까 윤석열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이가 공정과 상식과 정의와 양심과 또는 모든 정치적인 그 견해에 있어서 절대 강자, 절대적인 가치를 가졌다면은 저도 100% 지지하죠. 지금은. 그러나 경선 과정이 끝날 때까지 요동을 치는 지지율이 한 몇 번은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게 고고TV예요. 거짓말하는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물론 윤석열이가 끝까지 1위를 질주하면서 대선 후보가 될 수가 있죠. 그래도 싸움은 붙여야 되고 흥정은 붙여야 되고 흥행을 돼야 된다는 것이 고고TV의 지론입니다. 그 중심에 중도층과 젊은층과 수도권과 2030이 있어요. 그들을 못 걸고 보면은 아무리 보수 유튜버들이나 또는 TK가 또는 60대, 70대, 80대들이 윤석열을 강력히 지지한다 그래도 그거는 사상도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투하면서 해요. 사실 그 윤석열이가 기습 입당 이후에 이번 주까지 하는 거 그건 한 달을 보고 한 달 동안 윤석열을 비판하면서 할 적에 말 몸이 굉장히 아팠어요. 몸이 굉장히 아파서 당분간은 유튜브 많이 안 올릴 텐데요. 아주 잠을 못 자가지고 눈병도 나면서 몸이 엄청나게 아팠어요. 자, 들어갑니다.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30대에서 급등을 해요. 10몇 프로, 10% 이상. 그리고 이재명한테 전체적인 지지율을 역전하고 홍준표가 2강 체제로 갔다 하는 건데요. 그 30대 지지율의 분석은 맨 나중에 하고, 지금 우리는 여권에서는 이재명이라는 그 양아치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예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우리가 바뀌어야지 이겨요. 우리가 최선의 그 후보를 내야 돼요.
무조건 반문재인, 문재인의 악정과 폭정, 누구나 그거 다 생각하고 있어요. 국민들이나. 또 고고트브이 같은 경우는 아주 치욕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문재인 때문에.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이길 수는 없으니 우리가 더 계획을 해야 되고 더 대중 앞으로 쉽게 말해서 민중 앞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거기서 중도층이 있고 미래 세대가 있고 또 2030 그 사람들을 우리가 환대하면서 끌어들여야 하는데 그걸 망치고 있는 게 지금 윤석열이다 하는 거예요. 일단 보시죠. 우리가 문제다. 지금 보면은 첫 번째 그래프 윤석열이가 홍준표하고 지금 보면은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도 어느 순간에 지지율이 좀 뛰어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토론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유승민 지지율도 좀 오릅니다. 그러나 유승민은 그 전에 아직까지 토론이 20일이나 남았어요. 그럼 뭐 토론은 도대체 언제 하는지, 쟤네들은 날라다니고 있는데 이쪽은 말이야, 그냥 혼돈스러워가지고 말이야 청소하기 바쁘니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유승민이도 언젠가는 지지율이 좀 뛸 가능성이 많아요. 그 토론 들어가고 나면은 그때부터가 이제 문제가 될 텐데 하여튼 보면은 범보수, 범야권 후보 적합도에서는 이게 요새 추세로 굳어져요.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보면은 윤석열이 28%, 28.6%, 홍준표 20.9%, 유승민 9.3%, 최재형 4.1%, 안철수는 나중에 보면 1%도 안 나와요. 안철수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 얼치기 인터넷 그 신문 찌라시나 평론가들이 아주 우파 평론가들이 특히 그러는데 안철수는 찌그러져요. 1%도 안 나와요. 나중에 보시면. 그리고 누가 야권의 국힘의 단일화가 되든 안철수는 들어올 수뿐이 없고 안 들어온다 그래도 문제 없어요. 윤석열 홍준표 차이를 보면은 28.6%, 20.9% 해가지고 한 7.9% 그죠? 오차 범위 전으로 따라잡아요. 완벽한 이강치주 들어갔다. 홍준표는 왜 이렇게 지지를 받는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유승민이 9.3% 여기 보면은 추세가 나오죠. 윤석열이를 갖다가 이거 한 달 10일 만에 지금 발표하는 건데요. MBN하고 코리아니스트에서 한 7월 15일 날 31.5%였는데 아직까지도 28.6%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 지지율이 정체 또는 하락세가 맞아요. 윤석열은. 그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이 윤석열 지지율 급등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제 컴퓨터에는 엄청난 자료가 들어있어요. 한번 대선 한번 우리가 이겨가지고 정권 차지하기 위해서. 지난주인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윤석열이가 5%인가 급등하는데, 7%인가 8%. 그게 이낙연이 쪽에서 이재명을 비토하는 세력들이 윤석열한테 역선택한 거예요, 그거는. 그다음 홍준표 보면은, 쉽게 말해서 윤석열은, 지지율이 갇혀있어요, 지금. 가두리에 갇혀있어요. 25%에서 28%. 30% 넘는 게 거의 안 나와요. 그만큼 확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홍준표 같은 경우를 보면은 7월 15일에 12.2%에서 지금 20.9%, 8%가 뛰죠. 엄청나게 뛰는 거예요, 이거는. 급등 추세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둘이 양강체제로 가는데, 그 다음 유승민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승 추세예요. 7월 15일을 보면 7.4%에서 26일부터 9.3%, 약 2%가 뛰죠. 급등은 아니지만 상승 추세 맞고, 그 다음 최지영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은 그 고성구 그 쓰레기 놈이 계속 최지영이가 인간 스토리가 좋다, 메시지보다는 스토리다, 대선 후보 대통령은 메시지보다는 스토리다, 최지영이 돼야 하는 이유, 그 서정욱이라는 거 뜰박한 그 변호사 놈 나와서 그러는데, 최지영 씨는 애초에, 그냥 국힘에 들어와서 국힘이 대권을 가지고 오도록 지원을 했으면 좋았는데 최재형이하고 윤석열이하고는 겹쳐 캐릭터가. 그래서 물론 인간적인 면모야 최재형 씨가 훨씬 훌륭하죠. 근데 겹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계속. 그런데 최재형 씨는 5.2%에서 4.1% 떨어지고 있죠. 완만한 하락세. 근데
7% 8%를 넘긴 적이 없어요. 최저임 10%를 넘겨야 된다 그랬죠. 제가 옛날에 10 최저임을 지지하는 의원이 10명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지지율이 10% 넘어가야 된다 했는데 그 최저임을 지지하려다가 기회주의자의 정치꾼들이 지금 윤석열한테 다 붙어버리죠. 그래서 최저임 지지율이 8월 12일로 보면은 약 2.2% 떨어져요. 8월 12일, 26일 해서 그 지지율이 홍준표 쪽으로 많이 갈 거예요. 또 윤석열 쪽으로 조금 가고, 그죠? 하여튼 윤석열과 홍준표가 2강 체제로 들어갔다. 그리고 3강 체제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흥행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진짜 알토라간탈 후보를 뽑아내기 위해서, 선택하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데, 경선에 들어가기 전에 유승민은 그 전 영상에서 옮겼듯이, 왜 유승민인가 옮겼듯이, 유승민은 확실하게 윤석열을 공격해 들어가야 돼요. 1등 주자를 공격하는 수준이 없어요. 그런 걸 가지고 말이지 욕하는 사람들은 정치에 정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세뇌된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영상은 안 올려도 되고. 자, 그럼 홍준표 지지율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여론조사에서 나온 걸 그러는데 홍준표 지지율이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그 우파 유튜버 놈들은 계속 보면은 역선택을 한다. 민주당, 정의당 쪽에서 홍준표를 찍는다. 여론 지지를 한다 그러는데 또 윤석열 쪽에서도 그러고 최재형 쪽에서도 그러고 또 그 떨빡한 또라이로 똘끼 완만한 또라이로 변한 그 원희룡도 그러는데 100%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홍준표한테 역선택에 들어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홍준표 지지율이 100% 역선택이 아니에요. 이거 역선택은 한 1, 20%안 되고 자체적으로 지금 자가 발전을 하고 있어요. 보수 내에서 또는 전 국민 내에서. 부울경에서는 홍준표 지지율이 8월 12일, 8월 26일 비교하면 18.2%에서 30%. 거의 배가 급등해버리죠. 여기서 부울경에서는 윤석열이 지지를 능가합니다, 지금. 홍준표가. 홍준표는 그 경남 고향이고 경남 도지사 했잖아요. 이걸 역선택이라고 하면 안 돼요. 부울경에서는 윤석열을 앞서갑니다, 지금. 요번 주 초부터 발표하는 거 보면은. 그 다음에 18세에서 29세, 20대에서 27%나 나와요. 12.8%에서 27.1%. 이게 모든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15%가 뛰어버려요. 즉, 20대에서는 윤석열을 앞서가요. 그 다음 30대에서 22.5%, 24.2%. 이거 MBN 코리아 리서치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30대에서 24.2%가 나오는데 윤석열이 한 30 몇 프로가 나와요. 30대에서. 37%가 나와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40대에서 여기서 역선택이 꽤 있을 거예요. 홍준표한테. 23.7%나 나오죠. 홍준표가. 8월 12일하고 비슷해요. 이것도 40대에서도 윤석열 지지율보다 높아요, 지금.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홍준표의 지지율이 60대, 70대 쉽게 말해서 숫골들 무조건 막가파식으로 윤석열을 미는 층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홍준표 지지율이 윤석열을 높게 따라잡거나 높게 나와요. 즉 야권 보수에서 2강 체제 들어가면서 야권 보수 민심이 균열이 되고 시작했다 하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벌써 14분이네요. 이재명하고 윤석열하고 붙여봤어요. 첫 번째 그래프 8월 12일하고 여기서도 특징적인 걸 일단 설명할게요. 7월 29일날 찍은 거 여론조사한 거하고 26일날 여론조사하고 봤는데 근데 코리아 리서치가 요게 조금 문제가 있는 그 여론조사예요. 그 말하기 귀찮고 그 대표를 윤석열은 정치예요. 전체적으로 봐서 한 달 전에 38%, 지금도 37%. 그다음 이재명도 정치예요. 34%, 33%. 결국은 중도와 2030을 누가 가져오느냐에 따라 달라진
결정된다니까요. 어? 지금 수도권에서는 서울 민심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경기는 이 이재명이가 말이죠. 꼼수, 양아치적으로 지금 그 경기도시를 유지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지지율이 열등이 높아요. 어떤 야당 후보를 갖다 붙여도. 그래서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똑같아. 한 달 전이나 확장성이 없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일단 그까지 하시고요. 그러면은 2주 전보다 8월 12일에 또 요번에 26일 하면 윤석열 지지율이 33.5%에서 37.1%를 확 뛰어버려요. 확 뛴 다음에 한 3.6% 뛰죠. 급등이죠. 3% 전후는 급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면은 이재명 지지율이 35.9%에서 33.3%, 2.6% 떨어지죠. 급락은 아니도 떨어졌다 이렇게 표시하는데 윤석열 지지율이 33.5%에서 37.1%로 몇 프로라고 그랬죠? 3.6% 3.6%가 뛰었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그 윤석열 지지층이 TK 나이 60, 70대 이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이 위험하니까 강력한 결집을 해서 윤석열이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30대에서도 이번에 지지를 좀 많이 했고 그래서 올라간 거고 지금 윤석열이가 한 25일 동안 한 20일 동안 대중 앞에 안 나타나죠. 토론 준비한다고. 희한한 현상이 벌어져요. 윤석열이가 지금 대중 앞에 안 나타나니까 지지율이 더 이상 안 떨어지고 또 조금 상승하는 게 나와요. 그건 한순간에 간다는 거죠. 그렇게 감춰가지고는 윤석열은 국민한테 제대로 된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아니 피해 다니면 어떡해. 대중들 앞에 한 번이라도 얼굴을 더 내밀려는 것이 그 이재명이 계속 그 이낙연이하고 싸우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대선 주자의 그건데. 그래서 이재명이 하고 윤석열이 하고 차이 나봐야 3.7%, 8% 정도뿐이 차이 안 나요. 오차 범위 내고 이건 두고 봐야 된다. 일부러 윤석열을 비판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고고티브이가 30대에서 많이 뛰었다 그랬죠. 윤석열이가 8월 12일 날 30대 지지율은 25.4%였고 26일 날은 37.4%였다. 12%나 뛰어버리고 또 이재명이는 34.3%에서 26.5%, 9% 정도나 떨어졌다 하는데 이 30대들이 요새 뿔나는 거 많죠. 지금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갖다 400명 가까이 미라클 작전으로 공수했죠.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또 20, 30대들은 이슬람 탈레반들에 대해서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아요. 특히 대한민국은 기독교인이 많잖아요. 그죠? 그 이슬람 극단주의라는 것이 기독교하고 대치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배에서 나왔지만은, 우리나라는 개신교 천주교 합하면은 우리나라 50% 이상이 기독교 신자야. 근데 이슬람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종교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나라지만은 또 아프가니스탄 이거 미라클 작전으로 400명, 370몇 명을 데려왔다 그러는데 그거는 문재인한테는 호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지를 빼고 윤석열 지지한테 간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그 언론중재법, 이것도 언론중재법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언론에서 다 다루니까 고고TV 같은 무식한 놈이 이걸 다룰 수는 없고 언론중재법은 이거는 말이죠. 그 유신헌법이나 또는 유신 기간에 긴급조치 1호에서 9호까지 나오는 거 사전검열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그 쓰레기들 투성이 민주당에서도 일부 양식 있는 DJ 계열 애들 또는 그 정의당 또는 일반 시민들 또는 모든 그 기자들 그거는 진짜 밥줄하고 관계되어 있으니까 모든 기자들
그 다음에 세계 언론협회, 기자협회들이 모두 반대하는 거죠. 이걸 무지막지하게 애들이 문재인의 사후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문재인이가 대통령 그만둔 다음에 지키겠다는 건데 이거 통과해봐야 응? 언론이 그냥 안 있어요. 솔직히 말해요. 징벌배상해. 그거 해가지고 소송 가면은 몇 년 걸려. 그 전에 국회의원 수, 현재 국힘, 현재 야당을 갖다가 많이 찍어서 역전시켜서 법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는 나는 통과되기를 바라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야 민심 위반이 일어나고 국힘이 대선 승리하죠. 그거 적당히 싸우라고. 또 금융권 대출 규제. 이놈없게 말해야 집값은 지가 다 올려놓고 집값은 지가 다 올려놓고 전세 대출도 맞고 월세 대출도 맞고 이제 뭐 모든 뭐 신용카드 뭐 마이너스 마통 통장까지 맞겠다 이러는데 이 30대들이 제일 민감하죠. 그죠? 재산을 갖다가 많이 확장도 안 해놓고 주식 투자도 해야 돼, 코인 투자도 해야 돼, 집도 막 싸고 다녀야 돼, 그리고 돈도 없는데 우리들 먹고 살 돈도 없는데 그 대기업 다니는 거 또는 공무원 공기업 말고 지금 30대들, 20대들의 생활이 정규직 못 들어가면 너무 비참해요. 그러니까 30대들이 언론중재법,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 금융권 대출 이걸 MBN에서 뽑은 건데 이거 말고도 많아요. 30대들의 입안, 전체 국민의 입안, 40대들은 강력한 지지야. 그건 깨주고도 말이야. 머리가 깨져도 문제를 지지할 것들인데 그런데 30대 지지율이 잠깐 문재인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이탈을 해서 이재명한테 조금 이탈해서 윤석열 지지율을 한 30대에서 한 12% 급등을 시켰는데 이건 오래 안 가요. 응? 항상 이러했어. 항상. 그러다 문재인이가 말이야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또 뭐 어떤 쩝쩝대면서 이유를 대고 또는 좀 양보하자 하지 말자 나중에 하자 그러고 아프간 난민 수용 문제는 말이야 지금 언론들이 그냥 막 칭송 기사가 막 쏟아지는데 말이야. 금융권 대출 규제도 잠잠해져요. 그러니까 30대 지지율이 윤석열을 갖다가 이 12% 급등을 시킨 것은 이건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거지. 일단은 이재명 지지율을 좀 처리하고 너희 맛 좀 볼래? 우리가 이탈한다 이런 걸 보여준 거고 그 이탈이 윤석열 쪽으로 안 온다는 거예요. 벌써 23분 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